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뭐 첫 번째로 미디어워치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태블릿 PC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김한수 전 행정관 아니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김한수가 2012년 6월에 본인 법인의 명의로 개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했던 주장이 뭐냐면은 그거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넘겼다. 그 이후로는 그 태블릿이 어떻게 쓰여질지 나는 알 길이 없다. 관심도 안 가졌다. 라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그러한 노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블릿 PC가 그 이후로 요금이 납부가 안 됐어요. 계속 밀리다가 결국 누가 냈나? 바로 김한수의 카드로 그 요금을 납부를 했고 심지어 카드 납부가 되고 나서 뭐 결제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뜨자마자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실까지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 PC를 이용하면서 다운받은 파일이 뭐였냐? 바로 그날 이제 박근혜 후보의 첫 유세 날이었기 때문에 대전에서의 유세에 관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참고로 김한수 씨는 그 당시에 캠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즉 정황상 놓고 봤을 때 본인이 쓰려고 밀린 요금 납부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태블릿 PC를 썼던 거 아니냐. 그동안 김한수란 사람은 나는 태블릿이 어떻게 들어간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 2012년 7월에 태블릿 PC가 독일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쓰였냐. 독일에서 카카오톡을 태블릿 PC 통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에 동선이 최서원 씨도 그때 독일에 있었지 않나? 아, 역시 이 태블릿은 최서원 거 맞네 라고 주장이 됐던 건데 이것도 진상규명단에서 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동안 검찰 발표 그리고 언론 보도 등등에 따르면은 최서원이 독일에서 3건의 카톡을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게 보내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뭐 포렌식 자료랑 이런 것들 다 뒤져보니까 최서원의 사무실 직원한테 카톡을 보냈던 게 아니라 그 받으려고 했던 주체가 김한수였던 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최서원과 김한수는 2012년 7월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카톡을 주고받습니까? 즉 받는 사람은 김한수였는데 최서원은 모르는 관계였다. 다시 말해서 보낸 주체가 최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이었던 거고 따라서 이것을 썼던 사람은 최서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왔던 사안인 거죠. 세 번째,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은 해당 태블릿 PC, 최서원이 소유주다라고 알려진 그 PC에서 정호성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동안 뭐 말 나왔던 게 그 탄핵 논란 과정에서 뭐 정호성 비서관과 최서원 씨가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 뭐 국정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그 일원의 하나로서 태블릿 PC에 정호성 문자 떠있어 라고 말했는데 포렌식 자료를 보니까 정호성이 보낸 문자는 태블릿 PC에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과 검찰에서 말했다는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심지어 검찰이 작성한 보고 수사 보고 내용에도 정호성은 최서원의 개인 휴대폰 최서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지 태블릿 PC 쪽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없었던 게 또 드러났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당시에 진실이라고 말해줬던 것들이 허구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허구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 PC 계약서입니다. 이번에는 태블릿 PC의 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발단이 뭐냐면요. 이 태블릿은요. SK텔레콤을 통해서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일에 재판부에 이 SK텔레콤이 당시에 이 태블릿에 관한 계약서 8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까지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4월 29일에 변호인 측이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어라? 그동안 알려줬던 거랑 너무 다른데? 그리고 계약서가 왜 이래? 해가지고 조작의 냄새가 솔솔 풍긴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8쪽의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입자 정보, 기기 정보, 할부 요금 등등 종합적인 그 계약상에 대한 기재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네 번째 페이지는 SK플래닛 등 이용 동의서. 다섯 번째는 위임장 관련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페이지까지는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약관은 뭐 아시겠지만은 딱히 서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논외고요. 결국 그 5쪽의 그 계약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서명이 제각각이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서명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해드릴 텐데요. 1페이지와 3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서명이 됐냐면요. 일단 이름 표기를 보세요. 숫자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수를 쓸 때 시옷을 쓸 때 아래를 한번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PPT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 차라리 말로 설명한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숫자를 보시면은 왼쪽으로 칙 그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받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 발음 같은 경우도 한획으로 씁니다. 그냥 띡띡 이렇게 해가지고 한획으로 딱 쓰는데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에 썼다고 알려진 이 서명란을 보면요. 일단 시옷이 다르죠. 김한수의 시옷이 확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우 발음 같은 경우도 위에 같은 경우는 힉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는 딱딱 해서 두 획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름은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대충 쓰다 보니까 휘갈겼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 서명을 보세요. 완전 다르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랑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물결 모양처럼 했는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T 모양 같은 느낌으로 씩씩씩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서명 갖고 계시겠지만은 보통 서명을 하나 쓰지 않습니까? 대체로 자기가 쓰던 걸 쓰는데 뭐 여기다가는 이렇게 서명하고 저기다가는 이렇게 서명하고 애초에 이거 자체가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현직 휴대전화 판매업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계약서다. 규정 위반이긴 하더라도 보통 뭐 대리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점의 그 직원이 제가 알아서 다 서명하고 일을 써드릴게요 하는 경우 있다 치는데 그렇다고 해도 똑같이 써가지고 똑같이 서명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페이지는 요렇게 어느 페이지는 저렇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설령 대피라는 과정에서 이제 고객이 이제 뭘 했는데 몇 가지 일을 이제 서명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고객님 서명 덜 하셨어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라는 상황이 설령 있다 치더라도 위조 논란이 없기 위해서 고객이 기존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한수가 물결로 서명을 했다 치면은 그 직원도 물결로 서명을 해가지고 엇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치. 이거를 이렇게 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이 계약서 자체가 신뢰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이 계약서 면면에 보면요.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있는 것까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은행이라던가 휴대폰 이런 것들 뭔가 제품을 계약할 때 있어서 별표 표시된 건 꼭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름, 핸드폰 번호, 뭐 주민번호,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이런 거는 필수 기재사항이라 해가지고 다른 거는 안 쓰더라도 빈칸으로 두더라도 별표 친 거는 꼭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별표 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페이지에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내용인데요. 연락받을 번호란에 원래 적어야 돼요. 왜? 아시다시피 태블릿 PC는 전화기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기가 메인이고 태블릿은 보조기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태블릿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연락 원래 되는 핸드폰 연락처를 적어놔야 돼요. 이건 필수 그렇죠. 기재사항인 건데 이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비워놨죠? 신기하네. 자, 그리고 이걸 비워놨는데 계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쉽게 비해서 뭐 이게 별표사항을 빼먹은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별표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안 쓰고 계약됩니까? 주민번호 안 쓰고 계약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인이 제각각이고 계약서에 빈칸이 있는데도 그냥 통과가 됐다? 이거 이해 안 되죠? 실제로 SK텔레콤에서 이 별도로 이제 회신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봐도 연락 가능 번호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적질 않았으니까. 적혀져야 될 사안이 비워져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개통이 됐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인 거고요. 제가 추가한 내용이 또 뭐냐? 제출된 서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김한수가 본인이 직접 개통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SK텔레콤에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은 신분증을 이제 복사하잖아요. 김한수의 신분증이 복사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김한수가 가수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만약 본인이 직접 가면은 신분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반면에 만약 대리인이 가가지고 저 사람 명의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그러니까 그 사람 거 말고 대리인으로서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해야 되고요. 서명하고 이름 쓸 때도 대리인이 써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보여줬지만은 이름하고 서명 다 김한수가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김한수 본인이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신분증을 썼죠. 근데 뭘 제출했냐? 일단 체크할 때 대리인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갔는데 체크를 대리인이 한 걸로 체크가 됐고요. 신분증은 그러면서 또 자기 신분증 내고요.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또 법인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서류랑 저기서 필요한 서류가 지금 짬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애초에 지금 대리인으로 체크한 게 잘못됐어요. 자기가 간 건데 대리인으로 체크한 것부터가 문제 있는데 그냥 통과가 됐다. 그리고요. 법인 인감증명서에는요. 패키지로 위임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자료인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지금 뭐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뭔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위임장이 백지예요. 본인이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갔죠. 본인이 갔으니까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갔을 텐데 본인 신분증이 복사가 된 걸 텐데 그러면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데 본인 체크 안 하고 대리인으로 돼 있고 또 대리인한테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가져왔고 근데 거기에 딸려 나와야 되는 위임장은 또 백지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자기 거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 것처럼 위조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한 거라는 지금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알리바이가 뭡니까? 그거 법인 차원에서 뚫은 거다. 그리고 요금도 법인 차원에서 낸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그래서 모른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개념으로 계속 가둬두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어쨌든 서류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제각각이고 그리고 지금 법인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계약을 할 때 법인 인감도장을 계약서에서 찍으려고 쓰는 거거든요.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기 위해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서명했지 않습니까? 도장 찍은 게 아니잖아요. 법인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서명도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 도대체 뭐지 싶을 정도의 짬뽕 계약서가 지금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어제 보도했던 내용이죠. 김한수 그리고 검찰 특검 그리고 언론에서 했던 말들이 뭡니까? 김한수란 사람은 개통만 해줬다더라. 그리고 요금은 법인 차원에서 알아서 자동이체 걸어놨고 그 이후로 태블릿 PC 어디로 간지 나 몰라. 관심도 없어. 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법인 차원에서 요금을 냈기 때문에 법인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었을 거예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은 외환카드, 이게 이제 마레이 컴퍼니라는 김한수 회사의 법인입니다. 그 법인 카드로 계약서가 써져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이밀면서 검찰에서도 이거 가져와가지고 거봐 법인으로 돼 있네. 법인으로 계좌이체 해놨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해당 법인 카드로는 단 한 푼도 요금이 납부된 적이 없다는 거죠. 단 한 푼도 법인으로 요금 낸 적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도한 대로 한 번도 요금 안 내서 밀리다가 이용정지 당했죠. 그러다가 이용정지 어떻게 풀었습니까? 김한수 개인 카드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SK텔레콤이 4월 9일자로 추가로 또 회신서를 보냈어요. 네. 거기에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뭐 여기 계약서 내용대로 법인 카드로 이체 신청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외환카드 지금은 하나카드입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에서는 김한수 법인카드로 한 거 맞아요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수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모인 건데 하나카드한테도 물어본 거죠. 하나카드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3월 10일에 재판부에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자동이체 설정 이력 없다. 그리고 자동이체 해지 등등의 변동사항도 없다. 개인이 낸 거네 결국은. 그렇죠. 자, 여기서는 자동이체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법인카드 자동이체 했다고 돼 있는데 정작 그 카드사에서는 그런 그 자동이체 건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SK텔레콤은 법인카드로 이체가 돼 있다고 했고 하나카드에서는 그런 기록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상카드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거든요. 아, SK텔레콤 우리 가가지고 법인카드란 거 맞아. 근데 그때 카드에 이상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됐나 보다. 라고 둘러댈 수 있는 건데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거 멀쩡하게 잘 쓰던 카드다. 그러면은 멀쩡하게 잘 쓰던 카드면은 자동이체 걸면 당연히 요금도 잘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요금은 단 한 푼도 낸 적 없고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하고 있고 결국 둘 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 이거 공적 문서거든요. 재판부에 제출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자료예요. 법적인 책임까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SK텔레콤과 하나카드의 입장이 다른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나카드의 주장이 만약 맞다면, 다시 말해서 SK텔레콤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하나카드 말대로 애초에 법인카드로 계좌 이체를 설정한 적이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동안의 검찰,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김한수는 개통만 했을 뿐, 그리고 요금은 법인 차원에서, 그리고 김한수는 그 이유를 몰랐다. 이 동안의 그 주장들이 180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 그 법인카드 돈 안 나간 거 회사 형편이 안 좋았나 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연 매출이 20억 원 규모의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법인카드에 돈이 밀릴 일이 없어요. 탄탄한 규모의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이체를 건 건데 요금이 밀렸다? 한 푼도 돈을 못 냈다? 설명하기 힘든 대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도 이렇게 말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는 돈이 한 푼도 안 나갔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카드에서도 지금 이체 이력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정황상 봤을 때 SK텔레콤의 주장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모인 거고, 결국 자동 이체가 설정이 애초에 된 적이 없다는 하나카드의 답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그동안의 그 검찰과 언론의 내용들 다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죠. 결국 김한수가 자기 돈으로 냈어요.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 결국 진실이라고 알려졌던 것들 거짓인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미디어워치와 또 변희재 대표 고문 등이 계속해서 관련된 사항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신한수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진실들을 계속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총선 지고 나니까 말이죠. 맥이 빠지고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하나 일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살리겠다, 진실규명하겠다 하면서 매일 나서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 어디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서 지금 모금하면서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해줘야 된다. 또 그런 일에 계속 꾸준히 앞장서야 된다. 신의 한 수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쭉 한 길로 가죠. 예, 그런데 보면은 한때는 막 우웅당 쪽쪽쪽쪽 빨대 꽂아서 빨아먹다가 이제는 또 딴 데 가서 말이죠 계좌 털고 있고 말이죠. 이런 식의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파가 단합을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또 총선에도 참패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신의 한 수가 앞으로도 앞장설 거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 PC 진실규명 작업 계속 돼야 되고요. 거의 90% 진실규명 됐습니다. 태블릿 PC 이건 최서원 씨 게 아니라 김한수 것이다. JTBC 손석희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